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린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2017년 3월 26일 일요경마 유린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서울 기수 용병 얘기할 게 있어요? 예, 칼슨이란 기수 이제 뭐 한 두 달 동안 서울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좀 아실 텐데요. 칼슨 기수가 토요일 날은 기승하지 않고 일요일 기승하고 이제 한국을 떠납니다. 한 두 달여간 기승을 했는데 뭐 어떤 마음일지는 칼슨만 아는 거고 저는 그냥 뭐 한마디만 딱 해줬습니다. 좋은 기억을 가져라. 분명히 또 뭐 좋은 저기가 있을 것이다. 자, 칼슨 기수가 두 달 만에 떠나는데 자, 그 떠나는 칼슨 기수가 뭐 나름대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어리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분명히 좀 아직 뭐 우리 때로 따지면 나이대가 뭐 20대 중반 이제 넘어가는 나이인데 앞으로 좀 더 나은 기승술, 뭐 다른 나라 어차피 돌아다닐 거면 열심히 좀 기승해서 뭐 좋은 선수로 발돋움하기를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상혁 기수하고 양희진 조교사, 이 두 기수하고 조교사가 지금 경마 비위 혐의 때문에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꼬리가 길면은 밟혀요. 꼬리가 길면. 특히나 이상혁 기수도 벌써 1, 2년 전부터 인기마필이 안 들어오면서 경마팬들이 탄성이 몇 번씩 나왔던 그런 기수였고, 물론 지금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에요. 기수로서 뭐 아직은 그대로 정지만 지금 돼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황이 아직 그렇지만 그런 탄성들이 자아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양희진 조교사도 계속 말이 많이 돌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기수하고 조교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비위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또 김호하고 김효섭 조교사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옷들을 벗고 지금은 조교사가 아닌 예상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질만 하면 잠잠해지면 터지고 잠잠해지면 터지고, 지난주 벌써 임기영 기수가 기승법 부적절로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은과 동시에 벌써 2주 있다가 또 이런 일이 또 터지고 있고, 또 부산 제주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파트2에 진입이 된 게 맞나 우리나라 경마가 의문을 구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저희는 예상을 또 직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박정혁 위원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이제 딱 못하네. 웃을 때가 아닌데. 필리핀 표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스예요. 소스인데 일본이 파트원이죠. 네. 일본은 필리핀 표가 더 잘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또 도박판이잖아요. 경마판이.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랄 때는 진짜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참 필요악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구라보다는 신라가 많다. 거기에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구라 경주보다는 신라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구라로는 경마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구라로 한대냐고. 네? 내가 구라로 한 게 아니잖아. 주변에 이게 구라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망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흥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안 되나 봐요. 한구라 시켜드리겠다고 해서 한구라 해서 안 되나? 자, 바꿔야 되겠네. 혼자만 해야 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라를 쳐도. 왜냐면은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일명 찍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가는 쪽으로 찍는 표들을 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건데 오죽하면 그런 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자, 실카로 가야죠. 능력대로 가고 또 사이즈대로 밀고 분석대로 가고 이래서 이겨내야 되는 게 경마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라도. 자, 1위 경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은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아직 제가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기 때문에, 또 결과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이제 괜히 다시 복직이라도 되면은 여기서 제가 갔다가 명예훼손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제가 조심을 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누구 하나 나무라려고 좀 잘 타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기수협회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집어넣는다고까지 얘기했는데. 큰일 납니다. 외인 방송의 인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적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1위 경마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 국립 등급 마필드 12대 접전구도 1경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네, 4번 우리의 소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사실 경마 방송을 하면은 그냥 뭐 조교보고 취재하고 복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 자체가 이제 걸음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말이 뛰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기수가 잡고 있어도 말이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요. 이 말은 의지가 없어도 끌려서 온다. 이 정도로 저희가 모든 부분, 정말 깊은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의 소원이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님. 네, 저는 7번 티타니아인데요. 지난번 사실 뛰고 입상을 하고 나서 이제 골마겸이 좀 나왔다. 그때부터 좀 다리가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뛰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름 선전을 했던데, 자, 이제 새벽 조교 하면서 아직 골마겸판은 살짝 남아있는데, 발걸음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분명히 지난번에 이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곽에 있는 태우의 날개가 지난번에 공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 호조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백 이후에 체중이 많이 불어나와서 앞에 선행을 나갔습니다만 압박되는 구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뒤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주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병인 기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일단 입상을 만들어냈던 말이기 때문에 박병인 기수하고 호흡이 또 좋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난번에 인기 1위였는데 이상혁 기수가 탔었네요. 근데 뭐 이걸 갖고 안 갔더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앞에 갔다가 힘소문 많이 하고 깨졌다. 라고 저는 정확히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체중을 좀 잘 살펴보세요. 체중만 정확히 돌아온다면은 역시 경쟁력은 있는 마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박정희. 7번 매직 로켓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고경주죠. 태우의 날개 나왔던 고경주에서 매지가이하고 우리의 행복 입상을 했을 때 매직 로켓이 조금 늦었어요. 늦으면서 이제 인기 5위권에서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간만 봤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직도 다리는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근데 다리가 더 높았고 마가지티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승부를 안 했다기보다는 승부를 못한 걸 겁니다. 아직은 이제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근데 승부를 못했는데 3위를 했단 말입니다. 가능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말 상태가 더 좋아졌고 이번에는 의지를 보일 만한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원이요. 네, 8번 뒤바 갤러퍼인데요. 칼슨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40조 마필인데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조에 지금 이 상승세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마필도 또 좀 알아봤더니 1경주에 말씀드린 거가 좀 비슷해요. 골막기가 약간 남아있다. 하지만 마필의 컨디션과 이 발걸음은 훨씬 더 좋아졌다. 라는 내용을 좀 접해 놓고 있습니다. 칼슨이 가기 전에 그래도 뭐 시원하게 한번 타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성킹입니다. 지난번 김용근 기수가 잘 탔어요. 그 정도면은 뭐 다음을 대비한 수수는 밟아놓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는 다시 이철경 기수 주전으로 왔는데 제가 소유경마 때도 얘기했는데 이철경 기수가 아주 영악하더라고요. 타는 거 보니까 그 탄력대를 웬만해서 모르는데 그거를 알아챌 정도면은 상당히 아주 예리한 기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호주에서 옛날에
미리 승수를 챙겼다고 그러다가 이제 데뷔해서 잠깐 몰랐었죠. 그죠? 예, 잠깐 좀 주눅이 들었다가 요 근간에 와서 뭐 아주 그냥 상당히 날아다니는데 그런 결과물이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한성경 추천합니다. 자, 성경주합니다.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성훈. 네, 8번 블랙 슈가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조재로 기수가 잘 탔습니다. 그 전에는 뭐 12월 달에 떴을 때는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뭐 짝짝한 편성에 뭐 준비도 좀 덜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지 기수입니다. 준비는 더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좀 접해놨고요. 분명히 부담 중량 올라간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네, 3번마 라운드 킹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이제 매지가이가 이제 지난번에 말 타는 거 보면은 이제 모래를 안 받치고 뛰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행을 좀 추구를 할 거고, 예원 K도 그렇고, 블랙 슈가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선행가들이 좀 이 앞선에서 좀 경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요럴 때 이제 문재용 기수가 선입으로 빠지면서 말을 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예, 선행마 가지고도 선입으로 타서 입상을 끌어내고 하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게 페로비치 기수랑 좀 경쟁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딱 냉정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라운드 킹덤이 이번에 좀 그렇게 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엔 배당이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리 3번을 죽었어요. 내리 3번을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다 있어요. 12월 4일 날 경주 때는 그때 먹어야 되는데 주링호우에 이 순도가 안쪽으로 기대는 바람에 진로가 막혀서 못 먹었고, 1월 달 경주 때는 상태가 안 좋은데 욕심만 많아서 앞에 나가고 퍼져버렸고, 지난번 경주 때도 역시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안 타주고 서두르다가 깨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경주가. 왜? 서두를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안 서두릅니다. 이번에는. 그럼 뭐예요? 마지막 한 발에 희망이 남겨져 있다는 얘기죠. 6번 점입가속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남들보다 덜 서두를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길이 열릴 것이다. 6번 점입가속 추천드립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자, 3월 26일 일요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이번 4경주가요. 외곽에 있는 2마리 11번 글로벌 드림 그리고 12번 대장박 문세영 기수와 페로비치 기수. 자, 2마리가 인기를 좀 얻을 텐데, 자, 11번 글로벌 드림은 지금 거세를 시행하고 공백을 좀 갖고 나오는 마필이고요. 외곽의 12번 대장박은 승군전의 최외곽 게이트. 물론 기승하는 두 기수의 능력이 워낙 좋고요. 발걸음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인기를 얻는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이번 경주 아주 내용 기가 막힌 마필이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 마필이 뛰었던 전력,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서 그러지 마필의 이 발걸음 자체로, 기본 능력 자체로 저는 절대 딸린다고 보는 마필이 아닌데요. 최근에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이 마필이 좀 아쉬움을 남겼던 사연. 자, 경마는 결국은 제대로 타이밍 좋게 때려먹었을 때 들어와줘야 한구라가 되는 겁니다. 자, 남들보다 좀 서둘러 잡겠습니다. 그 타이밍이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딱 걸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원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준비한 노림수, 그 마필에 대한 사연을 아주 뭐 강하게 한번 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한구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3월 26일 1호 경마 박정혁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처는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오전장. 오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우리가 아니면 점심 바로 직전에 승부를 한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부산 1경주는 직전에 선전을 했던 서강대로라든가 승급전을 치르지만 이제 서강대로도 좀 팔리고, 담양태양, 뭐 헬로비너스, 안쪽에 바로가, 월드피스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얻을 텐데, 인기도가 아마 좀 분산이 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건데, 박정희 노림수가 좀 확실히 있습니다. 노림수가 좀 확실히 있어요.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 한두 노림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좀 사연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좀
너무 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림수 있는 마필들이 배당까지 동반을 하고 있고 당연히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경주 압축만 하면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기도에서 분명히 밀려있는 마필까지 한두 가져가기 때문에 부산 1경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왁구 짜임새가 나온다라고 하죠. 적중이 되면은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요 경주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장에서 승부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갑니다. 1300m 고고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 저는 3번 스위트록인데요. 자, 이 마필이 이제 범한 산업 마필이에요. 결국은 정영식 라주가 이제 서울에 올라온 두 마리 마필. 자, 라이언록은 이제 다음 달에 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대상경을 준비하고 있고, 3번 스위트록은 이제 서울에서 지금 기승을 하게 되는데, 라이언록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 전담, 그리고 3번 스위트록은 이제 김혜선 기수 전담이었는데, 지난번 김혜선 기수가 이제 기승 정지로 인해서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기수 교체가 그렇게 된 거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승군전에 1300으로 늘어난 거리, 그리고 편성 자체도 뭐 다른 지금 상승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이 스위트록에 대한 기대감, 마방과 등짝이나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요. 지공불패입니다. 지공불패. 조교 때 그 쌩쌩돌이하고 병합조교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그냥 앞에 가니까 뭐 쌩쌩돌을 이기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행하는 마필의 그 자세에서 쌩쌩돌이보다 더 앞서 있어요. 지공불패가. 지공불패는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정도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공불패입니다. 예. 6번 특별스타입니다. 제 추천만은. 제가 오늘도 그렇고 요즘 이철경 기수를 상당히 아주 좀 잘 보고 있어요. 잘 본다는 게 뭐냐면 기특하기도 하고 잘도 타고 열심히 타주고 1월 7일 날 경주 때 인기마였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재결에 불려갔어요. 그래갖고 왜 못 들어왔냐? 그랬더니 특별스타는 전개가 좀 꼬였다라는 그런 변명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다음 경주에서는 재결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특별스타한테. 또 그렇게 탈까봐. 그랬더니 최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승부를 던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쉽게 깨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준 상황이에요. 여기에 감량까지 더해놨습니다. 승부 안 볼 일 없어요. 무조건 본다고 판단합니다.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부산 이경주 1600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구도 당그러전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자, 금요일 대승 핵길, 또 토요일 완승 핵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강승부 주간이에요. 피땀 흘려서 준비한 만큼 소득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일요일 경마를 또 오전장에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이기 때문에 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경마란 특수성 때문에 다 이길 수는 없는 게 또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대가 한번 제대로 다 몰아주길 기원해보고요. 부산 이경주는 제 관리마들만 디글디글하게 나옵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아주 껍데기까지 싹 벗겨서 알 수 있는 말들만 다 나와요. 그래서 어느 놈이 인기마로 팔리고 어느 놈이 능력이 안 되고 어느 놈이 이번에 되는지가 분석이 정확히 돼 있는 경주 3도 압축 구도로 부산 이경주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호흡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출전하는 말들이 제가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을 때 적중들을 많이 했던 마필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고 이번에 또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배팅에 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포천이라 부산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6경주 갑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저는 7번 삼성 불패인데요. 자,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자, 이 마필이 전개하기가 좀 수월한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말이 좀 옆에 이렇게 붙일라 그러면 좀 안 붙으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승하는 기수가 김용근 기수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수. 7번 삼성 불패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번 화강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드디어 또 기승을 했네요. 마지막에는 문세영인가 봐요. 유승원에서 최보면에서 문세영인데 이게 그 문세영 기수가 인류 기수라는 게 좀 운도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편성도 문세영 기수가 지금 화강을 끌고 올라오기 딱 좋은 편성을 만났고 말도 그에 맞춰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화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6경주가 이제 5, 6, 7, 7, 6, 5 요 세 마리의 인기가 좀 집중되고 있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는 이제 대주시나 투데이위너 이런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될 것 같은데 삼성불패하고 장산천하는 마주가 같습니다. 김병진 마주. 지금 이번에도 경매가에서 최고가를 네, 1억 3천. 갱신했죠. 예. 역시 말 자원들 말을 뭐 못 고르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마주는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까지 장산 그러니까 블레이드 시리즈들도 이런 게 다 게임하고 연관되는 그런 마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765, 3두에서 일단 많이 팔릴 텐데 76 쪽이 아무래도 빵수가 높죠. 그래서 나머지 말은 설명 안 하겠고 배당만 한두만 딱 고배당만 한두 고배당용만 한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1번 진격의 왕이에요. 12월 3일 날 입상을 했고 두 번 경주를 바닥을 딱 쳐놨습니다. 그것도 정정희가 완벽하게 바닥을 쳐놨고 느닷없이 김옥성 기수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김옥성 기수가 이 말을 입상시킨 기수입니다. 그것도 1300에서 예전에. 그리고 지난 두 번의 경주 바닥을 친 걸 보니까 이 바닥 치지 말아야 될 말을 바닥을 쳐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이 안 될 말을 바닥을 쳐놨다. 이거는 뭔가 작업이 들어가고 수상한 낌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물밑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켜놓은 거예요. 이제 떠오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수카드가 냄새가 난다. 이건 조심을 좀 해야 될 빵수가 높아요. 그래서 진격의 왕을 11번에 얘기를 합니다. 3경주 합니다. 1400m 곡 4등급 맛 핸디캡으로 12도의 접전 구도로 부산 3경주가 펼쳐집니다. 박준희가 1번 불꽃놀이입니다. 이 불꽃놀이가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역시 모래에 대한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가고 이제 모래 맞고 이러니까는 많이 좀 헤매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조교 때는 이제 중점적으로 조교를 한 게 스피드를 보강을 하는 그런 이제 조교를 하더라고요. 스피드가 보강이 됐더라고요. 무적비카랑 병합하는데 안 밀립니다. 스피드에서. 그러니까 1번 게이트니까는 이건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냥 몰고 나가면은 버팁니다. 불꽃놀이가 아마 그렇게 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원. 네, 저는 10번 원희레이스인데요. 이마필이 2월 10일 날 공백을 갖고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중은 많이 불었지만 발걸음 자체가 상당하다.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강하게 누렸다 깨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인기 1위 팔리면서 저도 강하게 또 노렸습니다. 또 그 전에 죽은 것도 있고 해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자, 이런 마필.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조교들은 정말 좋다. 근데 실전에서 자꾸 똑같은 발걸음이다. 왜 이렇게 못 뛰는지 마방에서도 모르겠다라는 내용인데 저 역시도 이번 내용만 듣고 이번에 덜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분명히 또 이번에 또 입상하면서 제 뒤통수를 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내용은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더 좋았지만 자, 저는 이번에까지 한번 노리겠습니다. 역시 3세판인데요. 원희레이스 한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원희레이스가 지금 4번 쾌속볼트하고 같이 마방에서 꺼내놨네요. 병합도 두 마리가 했는데 쾌속볼트도 지금 사실상 4전 전에 혼합 4군에서 입상을 시켜놓고 지금 4전을 딱 지금 바닥 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조인공 기수 카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쾌속볼트도 조심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산 4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훈이. 네, 4번 에버그린 틀인데요. 브리더스컵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간 마필입니다. 지금 한 4개월의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부산에 내려가면서 훈련 열심히 해놓은 8조 마방에서 아주 뭐 좋다라는 내용까지 접해놓은 마필입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겠고 기승하는 기수가 유현명 기수인데요. 부담 종량적인 측면이나 조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판단. 더군다나 마방의 자신감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준.
네, 5번 아델스타입니다. 아델자 들어간 말 치고는 좀 저까지 6,800으로 나와 있는데 아델자 들어간 말들은 뭐 툭하면 1억들이 다 넘어가는데 아마 올해 아델 소리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 아델스타를 비롯해서 아델 시리즈 말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말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아델스타도 지난번에 보면은 이게 외곽에서 선행을 가서 버티는 그 모습이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뭐 말이 뭐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에 사토시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강열 마방에서 상승세를 좀 확실히 이어보겠다는 기승기수의 기용 패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느 정도 배당이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한쪽에 2번 최강 파워풀이에요. 정확히 3착 풍당을 만들었다. 그것도 미르코가 3착을 보였다가 미르코가 바닥을 쳤다. 이번에 마리오스인데요. 지금 사토시 빼놓고 부산에서는 마리오스가 그냥 아주 그냥 싹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승하는 걸 볼 때. 게다가 지난번에는 전혀 의지가 3착 당시보다 의지가 없었고 오선들이란 마필도 뭐 그 이외에 잘 타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최강 파워풀의 기대치를 좀 높게 갖고 있습니다. 네, 3월 26일 1호 경마 박정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7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필사승부처 1호 경마의 마지막 경주를 적중으로 장식을 했던 말이 나와요. 천지가라고 하는 마필인데 당시에 천지가의 청담도끼 한 방으로 강한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천지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에 1호 경마 중반부인데 이번 경주에 승부로 놓고 때릴 마필은 천지가가 아니다. 놓고 때릴 마필도 천지가가 아니고 주력으로 때릴 마필도 천지가가 아니다. 자, 이 정도면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천지가는 배팅권에는 가져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경주는 역시 양상이 달라졌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놓고 때릴 마필들 분명히 배당이 나옵니다. 천지가가 아마도 지난번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모을 텐데 우리는 천지가가 빠졌을 때 지난번에 기쁨을 가져다 준 천지가가 입상에서 탈락했을 때 우리가 승부에서 강하게 한번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지가를 제외한 인기 2, 3위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 중배당 박정혁이 전분이 중배당 한방입니다. 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메인 승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서울 8경주로 1700 국사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었고요. 당근 호찬이 준비한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기입니다. 자, 잘 되길 또 잘 됐길 바랄게요. 이번 주 강승부 주간이라고 제가 승부경기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고 또 최선을 다할 자세를 갖고 있고 또 좋은 성적까지 나올 그런 자신감까지 있기 때문에 붙는 강승부 주간 아니겠습니까? 자, 중후반부 8경주 지난번에 딱 뛰는 거 봐서 너는 걸렸다. 아주 그냥 도장을 꽝 찍어 놓은 관리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합니다. 조건도 좋게끔 배당은 먹을 게 있을 만큼 그래서 중배당에서 중후배당까지 때리고 들어갈 수 있다. 자, 8경주 3도 압축 구도로 정확하게 때려서 중후반장 승기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후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찬진의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8경주입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부산교차 성원의 메인 승부처는 5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800m 국산마 3등급 총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참 이번 주 정말 제가 바쁘게 좀 뛰어다닌 것 같아요.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인데 자, 그러면서 준비된 마필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좀 체포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매주 부산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부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가운데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게 이번 오경주고요. 자, 이번 오경주가 출전한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을 때 비슷비슷한 능력이다. 당연히 충분하게 터질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만약에 이번 경주 어느 정도의 배당을 내준다면 그 중심에 성원에 준비한 노림수가 서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을 가진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예요. 자, 그동안 보여준 전력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라고 확신하는 마필. 자, 그 마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체포한 내용으로 불안한 마필들은 모조리 걷어냅니다. 인기를 얻지만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도 되는 마필들 싹 걷어내고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이원 취재기자 전국에 딱 한 명입니다. 알고 기억하십시오. 부산에 대한 정보, 자부심이 있는 만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구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2000m 고고픈 별정 세 번 맞이 특별 경주가 되겠네요. 8두 접전은 보던데 이게 원래 도지사배죠? 예,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배인데 대선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정치적 그 영향 때문에 뭐 점수가 좀 나서 예. 경기도지사가 누구죠? 지금 바른정당 아니죠. 정윤희 김명수였고 바른정당의 아들 군대 문제 사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맞나요? 지명도가 역시 떨어졌으니까 생각이 안 나네. 지명도가 높아야 바로바로 생각이 날 텐데 좀 이따 생각을 하고요. 자, 성원이. 네, 저는 우선 7번 매니먼인데요. 지난번 동아일보배에서 보여줬던 걸음. 자, 이번에 이 원래대로 이 타이틀이 좀 바뀐 부분만 빼고는 뭐 마필의 상태 여전히 좋고요. 또 오늘 그 출마 등록장에서 이제 이 방송팀에서 살짝 와서 기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문세영 기수 자신감 있네요. 7번 매니먼이 등짝 뭐 마방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 상황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노경주가 보니까는 지난번 경주랑 똑같은 말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조건이 가장 좀 바뀐 게 눈에 띄는 게 아르고 챔프 같아요.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예상해서 후공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아르고 챔프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좋아진 게 맞구나. 내가 잘 봤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2번 게이트입니다. 페로비 치면 아마 이 게이트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과 아르고 챔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엔 아르고가 선행 나가겠지. 선행마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외곽 돌아서 깨졌던 거를 많이 컴프로즈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르고 챔프가 앞에 나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피노누아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난번에 피노누아는 사이즈다. 말 상태가 아닌 사이즈로 온다. 근데 역시 사이즈로 왔어요. 근데 던지는 시점을 조금 일찍 던져버렸습니다. 무빙 시점을 조금 일찍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매니머니한테 졌는데 이번에 2000m니까 조금 느긋하게 던질 가능성도 배제 말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던져라라는 좀 얘기를 하고 해주고 싶어요. 주문을 8마리라고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늦게 한번 던져보면은 우승 트로피까지도 만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봅니다. 자, 부산 6경주 갑니다. 1400m 1등급 핸디캡 14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네, 주중에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요 경주 지금 센 말들이 많죠. 부산에 좀 뭐 마천 돌트라든가 파리더 포머로 내로라 하는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복승률 100%의 어프로치도 나와 있고, 근데 저는 미라클 라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클 라인이 최근에 보던 중 가장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 미라클 라인을 추천을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또 다실바라는 기수가 이 마필에는 적임 기수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원. 네,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만 MS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좀 실망을 많이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제 생각도 이 마필은 1400, 1600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인데요. 역시 19조 마방도 같은 생각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MS가 1400, 1600까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번 새벽주 규시에 그야말로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마방의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번 에메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공주가 빡빡해요. 셨다 나온 애들의 컨디션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페르디도 포모로이, 그다음에 턴파이크, 어프로치, 마천볼트, 여기에 뭐 토암산 이런 말들까지 레이스 앞에 가서 진이겨 놀 애들의 컨디션이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원 의원이 에메트 추천한 것 같고요. 또 라인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의원이 미라클 라인 추천한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런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애는 진짜 강자가 살아남겠다. 원일 강자. 공백 이후에 나옵니다만 얘는 딱 1400의 강자예요. 진짜로. 1400 넘어가도 안 돼요. 딱 1400까지는 얘가 강자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멘트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저희는 방송에서 합을 맞추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 마리 보는 말들이 이 양쪽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부산 육경주가 그렇게 나옵니다. 마번이. 9번 미라클라인, 2번 에메트,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8번 원일 강자까지 928, 3두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들어오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배당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인기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들어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딱 그런 게 하나 나왔었잖아요. 자주 나와요. 네, 1, 2, 3등이 정확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겁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모니터를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기억이 얼핏 나는데 뭐 1, 2착, 3차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나와야 또 방송이 질 좋은 방송이 되는 거고 식경주 합니다. 1800m 꼭 3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네, 8번 미스터 마운틴인데요. 부담 중에 좀 늘었는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자, 마판 탄력감 자체에서 다른 마필을 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최범용 기수가 열심히 타준다는 전제하에 8번 미스터 마운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준희. 2번마 레드우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처음 뛰다 보니까 페로비치 기수 입장에서는 인기 1인데 초반부터 무리할 수가 없었을 거고, 무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았고,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중간에 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3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드우드는 페로비치가 전담해서 조교를 계속 하고 있는 마필인데, 역시 뭐 직전에 인기 1위에서 3위를 왔던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페로비치 기수의 고민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조교장에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깔끔하게 해결을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도지사배 이제 세번맞이 경주였죠. 그때 뛰었던 애들하고 뛰었던 놈입니다. 9번 레인스카이. 점핑이에요. 결국엔 7마리 들어가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국산군마가. 1군에 뭐 애니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노누아라든지 이런 말들과 붙었었는데, 도저히 뭐 그때는 상대들이 아무리 잘 떠도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름 또 열심히 탔는데 착취하는 게 크지 않았다. 본군에서는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14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박주현입니다. 네, 4번 그랑블루인데요. 제가 이게 조교를 지금 이제 18년째 제가 새벽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부분의 마방들의 승부 패턴이라든가 조교 패턴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33조는 유독이 제가 이 파악이 잘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마방인데 제가 33조 말들을 조금 자세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날 빨간판 달고서 그랑블루하고 특별스타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쫙 전광판 뒤쪽까지 세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의욕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패턴상 얘네들이 아마 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은 아마 그냥 속보만 타고 들어가나 보다 했더니 이게 웬걸 전부 뭐 똑같은 모습으로 강하게 훈련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랑블루는 이 허리가 안 좋았다가 그게 상태가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못했지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랑블루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저는 10번 마이블레이드인데요. 이마필이 부산 19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그 부산에서
있던 그 마방 19조 관계자분들이 이 마이블레이드 뛰는 걸 유심히 봤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 19조에 굉장히 좀 이 트랙 라이더가 한 명 있어요. 미트키라는 트랙 라이더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말에 대한 이 느낌이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 친구가 마이블레이드 뛰는 거 보니 아예 안 되겠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다는 게 있었던 게 바로 마이블레이드 서울 올라오자마자였는데, 자, 그러면서 이게 55조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좀 좋아진 발걸음, 그리고 과거에는 옆에 말이 붙어야 뛰는 습성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참고 따라가도 충분하게 좀 자기 발걸음을 내주는 상황까지. 마이블레이드가 이제부터는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수성을 갖고 있는 말들은요, 찍어 먹을 때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바둑은 수순이고 경마는 타이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취임마들 먹을 때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14번 호위무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임기훈 기수가 이제 10월달 경주, 그 다음에 11월달 경주, 바닥에 들어 넣어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말머리들이 이제 타격이 돼서 쌓이다가 이제 뭐 하나 걸리면 이게 꽝 터지는 거예요. 그게. 괘씸죄가 작용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수환 기수는 바로 올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 22일 경주 때는 진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난번에는 이 이현종 기수가 호위무사를 타다 보니까 모르니까 이거 절절절절 매죠. 그냥 바닥에 있기도 뭐하고 끌리기도 뭐하니까 말과 시종 싸우면서 그냥 있었는데, 페로비치는 그렇게 안 싸우죠. 페로비치는 결을 알아요. 결을. 이 말의 결을 분명히 알고 결대로 타줄 겁니다. 그래서 페로비치를 저는 항상 좋아하는데 14번 호위무사 결대로 타주면서 경주 마감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금토일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경주가 쉬운 경주보다는 배당이 나올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혼전세에서 혼전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기면은 재밌는 경주예요. 아주 배당들이 나올 경주들이 이제 너무 극저 배당하고 극고 배당을 흐르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중배당 이상의 배당들이 나와줄 경주들이 많다는 얘기죠. 현장에서도 열심히 한번 뛰어볼게요. 박정혁, 그 다음에 송원, 박찬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다음 주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